부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지난 2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했던 기장군. 과연 기장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1인 미디어 시대, 우리마을 홍보는 우리 손으로 직접 한다.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마을 영상, 마을방송국 2기 학생들의 특별한 나들이 현장입니다.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부산통 부부클리닉 오늘 도착한 사연, 출산 후 급격하게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다투는 남편과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들을 위로해줄 선생님의 특급 처방, 잠시 후 함께 들어볼게요.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고퀄리티 자체 제작 영상물 동서동락, 글로벌 맛집 2탄, 부산 속 일본 맛집을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요. 덮밥부터 맛있는 디저트까지 얼른 따라가 볼까요? 고고고! 우리 지역 주무관들이 직접 들려주는 우리 동네 소식, SNS로 본 해운대와 금정 소식입니다. 각종 축제 소식부터 주민참여 소식까지 궁금하시다면요, 놓치지 마세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봄볕은 며느리에게, 가을볕에는 딸내미 내보낸다는 속담, 요즘 같은 10월 가을볕에는 통하지 않을 속담인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외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총 자외선 지수를 월별로 분석해 본 결과 10월 총 자외선 지수가 5.0. 이 정도의 자외선 지수에 노출되면요, 두세 시간 내에도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년 중 맑은 날이 가장 많은 10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자외선 노출은 우리의 기분을 업시켜주지만 장시간 외출하실 때는 모자와 자외선 차단 크림 꼭 발라주는 거 피부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요. 부산통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얼마 전 기장군에 아주 큰 경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2016 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에서 전국 종합 3위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일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기장군, 이 기장군의 수상 소식 지금부터 함께 들어봅니다. 지난 7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2016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는요, 우리 지역 기장군도 후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주체만으로 같습니다. 표창장. 재작년과 작년 이미 2회 연속 수상했던 기장군, 올해도 수상할 수 있을까요? 와, 축하합니다. 기장군이 올해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군 단위 최초로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달성한 기장군.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임을 전국에 공공연하게 알린 셈인데요. 기장군, 앞으로 더 멋진 발전 많이 이루기를 바랄게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요, 전국 70여 개의 지자체가 도시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 등 4개 부문 67개 항목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기장군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2014년과 2015년
국무총리상에 이어서 올해 장관상까지 군단이 전국 최초 도시대상 3년 연속 수상의 타이틀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번 수상으로 기장군이 다방면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 앞서는 도시 경쟁력을 갖춰서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시민기자단 김은영 시민기자님께서 우리 동네 알리기에 앞장선 마을 방송국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합니다.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함께 만드는 행복한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동행, 만덕삼동 행복나눔장터가 만덕삼동 동심초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중고 물품 판매를 비롯하여 에코백 만들기, 천연염색 해보기 등 작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열리는 만덕삼동 행복나눔장터에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수강생들도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동네 마을 방송국은 수강생들이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미디어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이 열리는 만덕삼동에서요, 이렇게 우리 동네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우리 수강생들이랑 직접 취재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마을 방송에 취재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제 이 행사를 홍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은 부산문화재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작년 누리네 마을방송국에 이어 올해는 만덕삼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덕동이 좋다는 것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알리는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은 부산의 여러 지역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고 스토리텔링 글쓰기부터 촬영 편집까지 스마트폰, 팟캐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1인 미디어 시대, 나도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기자 김은영이었습니다. 촬영, 편집, 그리고 출연까지 이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은 부산문화재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디어 교육연구소로 꼭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4주 후가 아닌 지금 당장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리얼 부부상담소 부부클리닉입니다. 오늘 부부클리닉으로 도착한 고민, 바로 결혼 전 몸매를 강요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결혼 후 변해버린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 늘 불만인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들 부부 사이에는 변해버린 몸매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식어버린 애정이 문제인 건지 허심탄회하게 이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부부문제 전문 상담가 이윤지 선생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변론을 맡아주실 김영훈 시민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영훈입니다. 부부상담 전문가 이윤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도 몸매 때문에 남편에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세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제 신랑 같은 경우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좀 저주받은 네. 몸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출산과 동시에 한 20kg를 쪘어요. 네, 20kg를 찌고 3년 전에는 운동으로 해서 16kg를 감소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유지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혼 전에는 솔직히 43kg였던 저이기에 네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제 몸무게를 대강 공개를 하고 계산되는데요. 있는데요. 남편은 지금 모습이 좋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말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는 제 자신에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유지하자입니다. 아니 기자님 남자들은 결혼 초 아내의 모습이 좀 영원할 거라고 믿는 그런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남편들이 결혼 전 아내의 모습이 영원하다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사실 말이지 대한민국 남자들 생각보다 감수성이 풍부하거든요.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고. 네네. 이 말은 남편들은 아내가 현재 살이 찌고 뚱뚱해서 미워서 그렇다고 아내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자에 제가 말했듯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편들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네네. 결혼 전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며 네. 그래 돌아올 거야 그럴 거야 라고 항상 자기 체면을 걸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를 왜 못 느끼는지. 조민경 씨가 방금 그랬죠. 남편들이 환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틀린 겁니다. 오. 남편들이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네. 현재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기 위해 네. 옛 추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 이해는 가는데 공감은 안 가는데요. 변해버린 아내의 몸매에 대한 불만, 사연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내 역을 김영훈 시민기자님께서 남편 역할을 맡아서 실감나는 부부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연 보고 오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34, 24, 30세 몸매 부럽지 않은 몸매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결혼 초부터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뚱뚱한 아줌마로 변하면 안 된다. 알겠나? 에이, 내가 뚱뚱하면 나 사랑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여튼 살찌면 안 된다. 알았나? 전 그때 남편의 말을 그냥 넘긴 게 지금의 갈등을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낳고 30kg이나 체중이 늘었고 남편의 구박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우 덥다. 더워. 그렇게 더워? 에어컨 켰는데 이상하다. 난 시원한데. 내가 와 더운 줄 모르나? 뚱뚱한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덥다 않카나? 보기만 해도 덥다 덥어.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저를 뚱뚱하다고 무시하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야들아, 너희들 자꾸 고기만 먹으면 엄마처럼 된다. 그만 먹어라 인자. 엄마? 엄마처럼 되는 게 뭐야, 아빠? 엄마 다리는 코끼리 다리 같지? 그리고 엄마 허리 한 봐봐라. 하마처럼 뚱뚱 안 하나?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나한텐 그래도 애들 앞에서까지 왜 그래 정말? 화나나? 화나면 살 빼라. 살 빼면 이런 소리 들을 일도 없다 아이가. 저를 구박하고 애들 앞에서 절 무시하는 것까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제 자존심을 건들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가족들 모두 함께 마트에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저기 당신 친구 아니야? 그러네 상일이네. 얼른 가서 인사하자. 아니 하지 마라. 왜? 그냥 좀 하지 마라. 참나, 왜 그래? 오랜만에 보는 건데. 차나 한잔 하자 같이. 당신은 지금 이 몸매로 인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상일이 와이프 좀 봐라. 뭐 느끼는 거 없나? 뭐라고? 여자도 저렇게 가꿔야지. 맨날 몸가릴 헐렁한 옷만 찾아 입고 제발 좀 거울 좀 보고 살아라잉. 당신 내가 뚱뚱해도 사랑한다며.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몸매가 된 건데. 사랑?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한테 당신 같으면 사랑이 느껴지겠나?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안 카나? 뭐라고? 뚱뚱하다고 날마다 무시하는 제 남편. 저 정말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요? 오늘 사연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사례가 좀 극의 재미를 위해서 과장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사례를 들으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나 잘하지, 그렇죠? 남편은 왜 아내의 몸매를 갖고 구박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네, 사례를 듣고 보니 솔직히 남편분의 모습이 매우 궁금해지거든요. 이 사례. 네. 그쵸? 네, 남편분의 몸매와 생김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정말 날씬한 아내를 원한다면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보다는 네네. 아내를 위해 오히려 남편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네네. 시간을 맞춰 부부가 같이 한다면 불화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런 부분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구박하는 남편이 좀 얄밉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 근데 아내도 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음. 남자들 입장에서 내 아내가 네네. 자기 앞에서 좀 예쁘게 꾸미고 몸매도 가꾸는 것을 바라는데 왜 그렇게 작은 소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네, 물론 남편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살이 찌는 아내의 원인부터 파악해 보시는 게 순서 아닐까 싶어요. 내 아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고 싶다고 한다는 남편의 마음가짐을 뭐 아내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하시는 게 먼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 네네. 네. 지적은 오히려 부부 관계 및 사회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뭐 솔직히 아이들한테도 지적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라는 말도 있듯이 네네. 지적은 솔직히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너무나 많이 네. 시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싶다며 먼저 아내를 여왕처럼 대해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남편분의 모습이 몸짱이어도 싫을 것 같고 보기 맞습니다. 싫어도 싫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 다이어트 하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남편 좋아요. 근데 아내를 생각해서 그렇다고 쳐도 아이들 앞에서 엄마처럼 되지 말라고 한다거나 좀 남의 와이프랑 비교하는 남편은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내도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부모는 솔직히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의 행동은 아이들이 거의 99%를 따라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거나 네네. 낮은 낮게 여기 있는 듯한 행동이나 언행을 한다면 아이들 네. 또한 엄마를 무시할 수밖에 아, 없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다 보면 이런 행동들은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는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엄마의 우울증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네네. 예, 모든 부분들이 불화로 될 수밖에 없어요. 기자님이라면 아내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을까요? 만약에 기자님 그럼 지금 제 아내가 뚱뚱하다는 가정하에 네, 얘기를 네네.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을 대신해서 제가 총대를 한번 매겠습니다. 저라면 조금 전에 사례를 보던 마트에서 친구 부부를 만나면 네네. 지금의 제 아내와 조금 비교가 된다는 가정하에 네네. 그냥 오늘 사례 남편처럼 할 것 같습니다. 모른 척. 오, 그래요? 네네. 솔직히 말해서 아내분들도 내 남편이 너무 볼품없으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살을 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것은 솔직히 저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추어지는 것 또한 창피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부분들이 모두 다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자신감이 안 그렇죠. 생기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내가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조민경 씨는 이번에 한 20년 후로 네네. 미혼이지만은 네.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생각한다면 답을 한번 네. 생각해서 한번 해줘 보세요. 아, 남편이요? 네. 요게 또 답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아이고. 그 답 안 한단 말입니까? 그때 되면은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는 그 언행은 제가 남편 편을 좀 들어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네네. 저였다면은 결혼 전 아마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꺼내서 아이들과 함께 넘기면서 네. 얘들아, 엄마 한번 봐봐라. 요때는 얼마나 날씬하고 예뻤냐. 모두가 너희들 세상 구경시켜 준다고 엄마가 고생해서 이런 거다. 너희들이 조금만 더 엄마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애먹이는 일이 없으면 아마도 조만간 예전의 엄마 모습으로 찾지 않을까. 좋다. 물론 얘들아, 지금은 엄마가 안 이쁘다는 건 절대 아니다. 나중에 엄마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니 하고 한다면은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남편 말에 감동을 좀 받아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안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응원만큼 좋은 건 없죠. 들었던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 대답인 것 같은데요. 365일 부부가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못난 부분도 보이고 좀 이성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한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한데요. 결혼 후에도 연애 때의 감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같은 게 좀 있긴 한가요? 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일상이 모두 아이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부부가 가까운 여행지를 계획하시거나 둘만의 시간을 가끔 보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부부들이 하시는 분들 보통 초등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을 네네. 자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은 가까운 솔직히 뭐 모텔 정도라든지 네네. 아니면 가까운 그런 휴양지를 찾으셔가지고 오. 예, 자신들의 예전에 뭐 그런 새로운 좀 예, 곳으로. 새로운 네네. 경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고 뭐 심적 치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심리 상담소에서도 많이 권장하고는 있어요. 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연애 시절로 돌아가 자신들이 밟아왔던 추억의 길을 걸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 배우자의 도움으로 그리고 함께 한다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출산 이후 여자들의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즐기거나 등산, 스포츠 댄스 등을 통해서 서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보신다면 아마 이 불화도 좀 줄이시고 상대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지적이 아닌 응원으로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 그 도전 또한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트 또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부분인 만큼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담실을 찾으셔서 심적인 부분을 먼저 챙겨보시는 것도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지적이 아닌 응원의 한마디가 도전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 참 가슴 뭉클하게 오는데요. 네. 오늘 명언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진정한 부부애는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봐준 내 아내, 내 남편의 변해버린 외모까지도 사랑해주는 거겠죠?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훈 시민기자님, 이은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클리닉 가슴속에 쌓아둔 부부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부부들의 솔직한 사연을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부부 클리닉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저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자체 제작 영상물을 통해 즐거워지는 시간, 동서동락 시간입니다. 동서동락, 오늘은 프랑스 맛집에 이어서 세계 맛집 2탄, 부산 속 일본을 맛보러 갑니다. 명불허전 부산 속 최고의 일본 음식을 찾아서 동서동락과 함께 떠나볼까요? 내가 이번 여름에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아. 부산에서도 그런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일본 가게가 있대.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줄게. 같이 가보자. 여기 지금 중앙역 근처에 있는 일본 음식점인데 부산에서도 이렇게 일본스러운 가게에서 일본 맛이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지금 먹으러 왔는데 한번 먹어볼게. 여기는 자판기로 이렇게 주문을 하나 봐. 일본에서는 이렇게 자판기로 주문을 많이 한대. 엄청 신기하다. 드디어 첫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가츠동이래. 내가 먹어볼게. 방금 먹었는데 돈가스 육즙이 입에서 막 퍼지면서 엄청 맛있고 계란이 여기 같이 들어있는데 계란도 막 입에서 녹으면서 엄청 맛있어.
그리고 입에 여기 지금 피곤해서 뭐가 2개가 났는데 이것도 잊을 만큼 엄청 맛있어. 맛있다. 드디어 가라아게 카레가 나왔는데 이거는 치킨이 얹어 있는 걸 보니까 치킨이랑 같이 먹는 카레인가 봐. 한번 먹어볼게. 근데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볼게. 냄새가 우리가 먹는 일반 카레 냄새랑 똑같아. 어쨌든 먹어볼게. 근데 맛있는데 한국 카레는 노란색이잖아. 근데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좀 진하잖아. 그래서 더 진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 카레에서. 맛있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치킨도 같이 먹어볼게. 치킨은 맛있는데 그 무슨 치킨 하냐면 한국에서는 그 파는 용가리 맛이나 용가리 맛이 근데 맛있어. 지금 나온 게 규동인데 규동이 한국말로 소고기 덮밥이래. 먹어볼게. 이 소고기가 위에 엄청 많아. 이 위에 다 고기랑 같이 먹어볼게. 맛있다.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되게 고기가 엄청 말랑말랑해. 되게 구워서 뭔가 바싹 구워서 뭔가 딱딱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도 안 딱딱하고 엄청 말랑말랑하고 입에 들어가면 엄청 부드러워. 아 배불러. 내가 일본에서도 디저트로 밥을 먹고 빵을 먹었는데 부산에서도 맛있는 데를 알거든. 내가 소개시켜줄게. 가자. 여기 지금 빵집 앞에 왔는데 여기가 오사카에서 학교를 졸업한 하티셰님이 빵을 만드는 곳이라서 더 일본스러운 빵을 먹어볼 수 있는 곳이래. 그래서 지금 먹어보러 가볼게. 가자. 내가 여기서 맛있어 보이는 거 몇 개를 샀는데 지금 먹으러 가볼게. 가자. 짠! 내가 아까 전에 사온 빵 중에서 도지마롤부터 먼저 먹어볼게. 도지마롤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도지마시에서 만들어져서 이름이 도지마롤이래. 근데 이렇게 생긴 거를 보면 카스테라 안에 생크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한번 먹어볼게.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이거를 먹어볼게. 이거 엄청나게 맛있어. 처음에 생크림을 먹었을 때 무슨 맛이 나냐면 그냥 빵집에 들어있는 그 생크림 맛이 아니라 우유 맛이 엄청 많이 나. 오, 고소하고 맛있어. 왜냐면 우유 맛이 많이 나거든. 맛있어. 이
이번에 먹을 빵은 명란 바게트인데 일본에서는 명란을 음식에 많이 쓴대. 그래서 이렇게 바게트에 명란을 많이 발라서 먹는 이 명란 바게트가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빵이래. 그래서 내가 한번 먹어볼게. 근데 진짜 명란이 바게트 위에 엄청 많이 올려져 있어. 먹어볼게. 근데 이게 겉은 엄청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엄청 부드러워. 그래서 맛있어. 근데 여기에 냄새도 근데 명란젓 냄새가 좀 나. 오늘 하루 종일 일본 음식이랑 빵을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마치 일본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 너도 부산에서 일본 음식이 생각날 때는 내가 갔던 곳을 생각해서 가보길 바래. 그러면 난 갈게. 안녕. 아니 정말 동서동락이 선정해준 맛집은 비주얼, 가성비, 그리고 맛에 대한 소개까지 그야말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맛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산 속에서 일본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일본 맛집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색다른 아이템으로 재미와 정보를 주는 동서동락,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NS로 본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SNS로 보는 금정구 그리고 해운대입니다. 이번 주도 한 주간 해운대와 금정구의 최신 뉴스를 각 구청의 직원분들께서 발빠르게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 두 지역에서는 어떤 SNS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가을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가을 옷은 꺼내 놓으셨나요? 환절기 일교차 때문에 동네 이비인후과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손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SNS로 바라본 해운대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부산국제영화제가 21번째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매년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를 열렬히 맞이해주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10월 해운대에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행사들인지 궁금하시죠? 올해 첫 걸음을 뗀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과 2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부산 비엔날레, 동백섬과 마린시티 앞바다를 수놓을 부산 불꽃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역시 해운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친 후 이토록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복구가 한창인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일대 미포와는 달리 동백섬 앞은 평화로운 그 자체였는데요. 푸른 하늘처럼 맑은 바닷물에 외국인들이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참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급경사였던 해운대 바닷속 모래들도 평평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연의 힘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거나 많은 비가 내리면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그럴 땐 재난대처 방법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해운대 재난안전 앱을 설치해보세요. 많은 비가 내리면 범람하는 반여동 세월교는 물론 마린시티, 해운대해수욕장 등 해운대 주요 지역의 CCTV 영상과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비상연락처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해운대 재난안전 앱.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하세요. 이번 주 해운대 SNS 소식 재미있게 보셨나요? 가을엔 햇볕이 따사롭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죠. 벌써 단풍놀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부산에는 10월 말쯤부터 단풍이 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산이 발그레해질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관광문학과 황민영이었습니다.
금정 알림이 금정구청 공보팀장 김용숙입니다. 여기저기 붉은 빛깔의 고운 단풍과 가로수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이네요. 날씨도 선선해서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오늘 첫 소식은 깊어가는 가을 향기 속 금정구의 문화예술 큰 잔치인 금샘예술축제가 이번 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금정문화회관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금정구 주최 금정구 문화예술인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엔 음악, 무용, 국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 예술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작품과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개막식은 14일 오후 6시 대공연장에서 열리고 9개의 문화예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공연과 전시론, 금정의 춤향기, 금정군인 한마당, 사진전, 서예전 등 풍성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소식은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하는 구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화학과 소통,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22일 금정구민운동장에서 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극기 대회로 출발해서 고속대 프레이드와 풍물놀이가 펼쳐집니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 달리기, 바나나 보트 릴레이 등 체육 경기를 하고 축하 공연은 박상철 인기 가수의 노래로 흥을 도와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희망의 운동화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금정구와 아트마일 유럴 프로젝트가 주최하고 금정문화재단과 아시아 아프리카 희망기구가 주관하는 희망의 운동화 나눔 프로젝트가 9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운동화 1만 3천 족과 스포츠오류 300벌을 국내 유통업체에서 기증받아 아프리카 3개국, 시에라리온, 케냐, 가나에 신발 9,000족을 전달하고 저소득 주민에게는 신발 2,000족과 스포츠 오류 300벌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희망의 운동화 그리기 행사도 하는데요. 온천천 어울마당 금정구청 구민홀에서 운동화 전시도 한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금정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죠.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만드시고 지금까진 금정구청 공보팀장 김영숙이었습니다. 역시나 2016년 10월은 각 지역의 축제 소식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현장 소식이 많았는데요. 지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쁜 일도 그리고 가슴 아픈 일도 모두 이겨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해운대와 금정구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구일호님입니다. 영화의 전당,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죠? 덕분에 영화의 도시 부산 열기가 후끈후끈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는 요즘이 휴가철보다 부산의 매력을 더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9340님입니다) 영국 여행 중 런던의 랜드마크죠? 그림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인증샷 하셨는데요. 와, 9340님 이제는 영국이시네요. 더 이상 가볼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음 여행지가 기대가 됩니다. 2296님입니다. 책을 읽읍시다. 좋은 책 추천해요. 믿고 보는 정현주 작가의 새 책이 나와서 사서 읽는 중이랍니다 하셨는데요. 책 읽는 취미랑 운동하는 취미가 제일 좋은 취미인 것 같은데 둘 다 쉽지가 않네요. 오하나89님입니다. 혼술이 대세, 캔맥주와 과자,
혼자 마시는 술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해운대구입니다. 행복사랑채 어르신 그룹홈 입주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홀몸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행복사랑채 어르신 그룹홈이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 전야 플래시몹이 14일 금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도농 교류를 통한 우위 증진, 농축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했어요 하셨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삼청군, 강진군 및 화계농협과 함께 농축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영도구 동삼 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실시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청학 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가 딸내미표 반찬 나눔 사업으로 이웃사랑 나눈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영도구 청학 2동 주민자치회가 2회에 걸쳐서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교실을 열었다고 하네요. 청학 2동 방위협의회는 청학 2동 주민센터에서 지진 대비,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기장군입니다.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전하는 새싹 인문학 교실이 열렸다고 하네요. 부산 진구입니다. 제9회 부산 진구청장배 동호인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동구입니다. 수정산 장승테마공원 기원제 개최했습니다 하셨는데요. 이영택 조각가와 김청태 법골 산악회장이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활용해서 전통미와 현대의 멋이 어우러진 장승 62개를 만들어 기원제를 올리면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부산 항만소방서입니다. 영도 청동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했어요 하셨는데요.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처치요령 등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합니다. 중부소방서입니다. 덕원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직업체험 미래소방관 체험교실했답니다 하셨는데요. 덕원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소방관 직업 이해를 돕기 위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남부소방서입니다.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 위해서 산악인명구조 훈련했어요 하셨는데요. 긴급 구조를 위한 지리와 지형을 파악하고 바스켓과 로프를 이용한 인명구조 능력과 상황별 대응 능력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부산관광공사입니다. 제1회 몽골 울란바토르 부산 의료관광 현지 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의료관광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몽골에 집중 마케팅을 펼쳐서 의료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리원자력본부입니다. 마을 어르신 대상으로 중식 봉사 나눔회가 열렸어요 하셨는데요. 이번 행사는요, 칠암 등 6개 마을 어르신 280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구가 아토피와 천식 예방 관리를 위한 인형극 아리와 키리키릭을 공연합니다. 아토피 질환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과 치료법을 알리고자 마련합니다. 작가 한비아 초청 북콘서트가 개최됩니다. 10월 14일 금요일에 책 당신에게 보태는 1g의 용기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수학과 친구되는 똑똑한 종이접기 교실을 엽니다.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활용한 도형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동구도서관에서 뮤지컬 잉글리시 교육을 엽니다. 5에서 9세를 대상으로 뮤지컬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위인과 함께 떠나는 한국사 어드벤처 교실이 열립니다. 한국사 시대 흐름별로 주요 위인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동구도서관에서 일요 어린이 영화를 상영합니다. 10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영화 두갈 마법의 회전 목마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29번째 해운대구 애향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해운대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를 이달 말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가 환경미화원과 도로관리원을 채용합니다. 10월 18일까지 모집하니까요. 금정구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사소한 동작들, 이러한 생활 동작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열량을 소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5분간 서 있기만 해도 24칼로리가 소모되고요. 10분간 웃으면 15분 서 있는 거의 2배인 50칼로리, 그리고 양치질을 2분간 하면 5.7칼로리가 몸속에서 팍팍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간 서서 요리를 하면 무려 13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든 열심히 움직이고 집중한다면 다이어트든 우리의 일상이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냥 잘 수 없어.